앞두고 도심 5일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네, 한 200봉지 했어요. 이거 굉장히 바쁜데. 경기 침체 속에 맞은 대목장 표정 취재했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소고기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설에 비하면 좀 싸네요. 무슨 이유인지 알아봤습니다. 축사나 농가에서 한우를 불법 도축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 도축 실태 취재했습니다. 울주군의 한 시골 약국에서 관절염 특효약이라며 정체불명의 약이 판매되고 있다는 UBC 보도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절염 특효약의 실체를 단독 취재했습니다. 7년 동안 무려 37차례나 산불을 낸 봉대산 불다람쥐가 2년 전 검거됐습니다. 봉대산 불다람쥐 검거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도합니다. 장기 불황으로 개원하는 병원은 줄고 문을 닫는 동네 병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법을 어기고 대출 보증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전 울산축협 과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바라는 자녀 수는 2.4명이지만 실제 출산율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지만 그래도 대목은 대목입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도심 5일장이 열렸는데 모처럼 많은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설을 앞둔 대목장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오른 가격 때문에 매상이 줄어 울상이던 과일 가게 상인은 제수용품 특수에 웃음꽃이 넘칩니다. 자, 밀감이 3,000원, 두 단에 5,000원입니다. 밀감 사러 오세요. 떡국용 가래떡집도 쉴 새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쌀 2가마니를 모두 소비할 정도입니다. 예, 오늘 종일 바빴죠. 살은 지금 2가마니인데 파는 양이 하루에 파는 양이 한 2가마 정도 떡골뱅이. 강정집도 명절 특수에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갓 만들어낸 강정을 비닐에 담아내기 무섭게 계속 팔려나갑니다. 네, 한 200봉지 했어요. 이거 굉장히 바쁜데 이 집에는 저 진짜 가자를 만들기 때문에 딴 집보다 맛있어요. 불경기에 물가까지 올라 어느 때보다 얇아진 지갑. 하지만 며칠 뒤 볼 자식들과 손주들 생각에 오늘은 과감하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재산은 없는데 이제 가족들 오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오면 먹으려고 한 20만 원씩 더 산 것 같아요. 경기 침체로 어려운 때지만 대목 장터엔 설 분위기가 넘쳐났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설 명절 선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한우인데요. 설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한우값이 되레 내림세라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서영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 외곽의 한 축협 매장입니다. 이곳에서 팔고 있는 등심 1kg 가격은 76,000원. 지난해 말에 비해 5,000원 정도 내렸습니다. 다른 부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늘 국거리, 산적거리, 또 전거리. 작년설에 비하면 좀 싸네요. 공급은 꾸준히 늘어난 데 반해 설 대목임에도 수요는 오히려 줄어든 탓입니다. 산지 속값은 더 떨어져 한미 FTA 발효 전 400~500만 원대이던 어미 암소 가격은 현재 300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육두수 조절을 위해 정부가 이달 말까지 암소 한 마리당 50만 원의 감축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출하량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이 포기하는 농가들이 지금 이제 많은지 첫째는 사료비입니다. 사료비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농가들도 항상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육두수도 좀 줄여야 됩니다. 현재 울산 지역 유구를 포함한 한우 사육두수는 3만 마리.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1년 전에 비해서는 많은 상태입니다. 설 대목이지만 이 같은 공급 과잉에다 경기 침체로 쇠고기는 비싸다는 인식이 더 깊어지면서 좀처럼 한우 값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소값이 하락하면서 불법 도축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축비라도 아껴보겠다는 농민들의 심정은 알겠는데 불법 도축장 위생 상태 보시면 이건 아니다 싶으실 겁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막 도축을 끝낸 곳입니다. 쇠막대기와 망치, 보기에도 섬뜩한 공구들과 함께 손질한 소고기가 시꺼먼 판자 위에 놓여 있습니다. 도축이 이뤄진 축사로 가봤습니다. 바닥엔 핏자국이 선명하고
바구니엔 비계덩어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축사 바로 옆 창고에 이렇게 불법 도축 시설까지 마련해뒀습니다. 또 다른 불법 도축 농가. 집에서 기르던 소를 경운기에 실어 뒷산에서 도축했습니다. 도축하고 버린 피 덩어리가 산길 곳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다른 집도 동네마다 다 잡을 때는. 설을 앞두고 최근 열흘 새 이렇게 불법 도축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울산 서만 모두 7명. 결국 돈 때문입니다. 솥값이 떨어지자 도축비라도 아끼려는 생각에 농가에서 바로 도축해 주민들에게 팔아 넘기는 겁니다. 솥값이 떨어지고 한데 사료값은 올라가고 그 도축 비용 50만 원이라도 아껴보자는 생각으로. 하지만 이번에 불법 도축된 소들은 모두 위생검사도 받지 않은 다친 소들이었습니다. 도축장에서 검사관들이 검사를 해서 그 위생적으로 도축이 되어야 되는데 불법 도축 농가들은 도축비 50만 원을 아끼려다 최대 1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관절염 특효약을 판다는 울주군 한 시골 마을의 약국 실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과연 어떤 성분이 들었길래 전국적인 유명세를 탄 걸까요? 알고 보니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처방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절염 특효약을 판다는 입소문에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울주군의 한 시골 약국. 조제 비법이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약사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성분은 따로 안 나오네요. 그 성분이 우리 조제비입니다. 약 성분을 분석해봤습니다. 시중에서 가장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위장약과 비타민이 근육이완제, 소염 진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덱사메타손으로 불리는 강력한 항염증제인 스테로이드제와 이뇨제, 그리고 한약제가 바로 특효약의 비결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강력한 처방이 일시적인 효능을 보일 수는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뇨제, 그러니까 일시적 처방인 거죠. 붓기를 빼주려고. 이 소염 진통제 용량으로 봤을 때 여기에 스테로이드. 또 다른 문제는 독한 성분의 약을 과다 투여하는 것. 하루에 6번 정도 투여하게 함으로써 거의 3시간 간격 드시게 되는 거잖아요. 아플 틈이 없으시죠. UBC 보도 이후 실태 조사에 나선 울주군 보건소는 해당 약국이 기본 처방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왜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복용을 시키냐. 식전에 약을 먹여놓고 또 식후에 30분에 또 약을 그런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약국을 찾는 손님은 한 달 평균 1000여 명. 대부분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노출된 노인들로 일부는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다 중단할 때 비로소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경고합니다. 2차적으로 혈압 상승이나 그 당뇨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한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서는 혈당을 상승을 유발시켜서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인 유명세를 탄 관절염 특효약은 결국 비양심적인 돈벌이 수단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무려 7년 동안 동구 일대 야산을 누비며 수십 차례나 산불을 낸 봉대산 불다람쥐 기억하실 텐데요. 봉대산 불다람쥐가 검거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김규태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동구 일대 연쇄 산불. 끊이질 않는 산불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공무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산불 진화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불 끄러 다니면 엉터리에서 널쩍가 줄 뻔다고요. 예, 그 머리 다 깨져. 이래가 불 끄는 거 말도 못합니다. 특히 교묘한 방화수법은 주위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붙여놓고 요걸 거품이죠. 줄기를 거품. 그러면서 씹을만 하더라고요. 마침내 지난 2011년 3월 아파트 CCTV에 방화 장면이 찍히면서 덜미가 잡힌 54살 김모 씨.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가 가정불화에서 시작한 방화는 7년 동안 무려 4만 8천 헥타르,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며
김 씨 검거를 도운 제보자 19명에게는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법원은 또 김 씨에게 산불 진화 비용인 헬기 임차료와 공무원 시간의 수당까지 모두 4억 2천여만 원을 물어내도록 했습니다. 37건의 방화를 한 김 씨가 방화 한 건당 1,140만 원을 물게 된 셈입니다. 이곳은 4년 전 산불이 났을 당시 제가 취재를 했던 곳인데요. 그때만 해도 나무들이 모두 불에 타 온 산이 시커멓기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봉대산 불다람쥐가 검거된 뒤부터 그 많던 산불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잡히고 난 이후에는 연간 한 2건에서 3건 정도 소형 산불이 발생되고 있는데 피해 면적도 많이 줄었습니다. 산불 감시원들도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잡히기 전에는 정말 고생을 많았습니다. 원체 피곤해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물도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셨습니다. 잡히고 난 뒤에는 그나마 좀 이제 마음은 좀 편한데요. 그래도 제2, 제3의 방화범이 있을 수도 모르니까. 방화범이 정신질환자라거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등 온갖 소문과 추측이 꼬리를 물었던 봉대산 불다람쥐 사건. 제 모습을 되찾고 있는 산처럼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자녀 수는 2.4명이지만 실제 출산율은 1.39명에 불과했습니다. 기혼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혀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조사 결과 울산 시민이 바라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2.4명. 하지만 실제 울산 여성 1명의 평균 자녀 수는 1명이나 적은 1.39명에 불과합니다. 이상과 실제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53%는 양육비 부담, 15.5%는 경기 침체와 직장 불안정이라고 응답해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기혼 여성의 91.5%는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없으며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 중 43%는 현재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해 저출산 문제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출산이나 자녀 양육 부분이 우리 사회와 이제 국가가 같이 나누어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확산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이렇다 보니 정부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에 나서고 울산시도 저출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그다음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에 가장 큰 위협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해소 방안이 최소한 20-30년 이상 지속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새 정부가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대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급할 경우 울산시가 331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이경우 박사는 울산 지역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금보다 2만 5천 명 더 늘어나게 되고 연금 총액도 1,126억 원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사는 이럴 경우 울산시가 204억 원, 각 구군이 127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북구 효문공단 내 자동차 폐기물 더미가 오는 9월부터 본격 처리될 전망입니다. 북구청은 오늘 부지 소유업체인 유성이 파쇄기 설치 등이 마무리되는 오는 9월부터 하루 25에서 30톤씩 내년 말까지 모두 처리하겠다는 세부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폐기물 창고와 파쇄기 설치,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대출 보증 대가로 금품을 챙긴 40살 천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2,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천 씨는 울산축협 과장 대행이던 지난 2011년 보증 행위가 금지된 농협법을 어기고
아는 사람의 회사가 다른 은행으로부터 79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심사를 거치지 않고 울산축협 명의로 보증을 해주는 등 2차례에 걸쳐 1억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천 씨가 범행으로 챙긴 돈이 거액인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뺑소니죄로 기소된 49살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 등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6년 59살 김모 여인에게 세관에서 물건을 사서 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0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2008년에는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자 경찰과 법원에서 다른 운전자를 내세워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난으로 울산에서도 문을 닫는 동네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폐업한 병원은 지난 2009년 14곳이던 것이 2010년엔 24곳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0곳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새로 개업하는 병원은 지난 2010년 40곳에서 2011년 27곳, 지난해 34곳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통시장을 돕기 위한 기업체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가 잇따르면서 지난달 판매액이 35억 원에 달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현대자동차가 28억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한 데 이어 울산시와 현대중공업, 유진버스 등이 잇따라 상품권을 구입했습니다. 2009년 3억 3천만 원에 불과했던 울산 지역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은 2010년 18억 원, 2011년 50억 원을 거쳐 지난해에는 142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국보 제285호인 방구대 암각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반구대 포럼이 오늘 창립됐습니다. 울산대학교에서 열린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는 방구대 암각화를 발견한 동국대학교 문명대 명예교수와 장석호 동북아 역사재단 수석연구원이 나와 암각화의 가치와 홍보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방구대 포럼은 정상태 울산문화연구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30여 명의 학계와 문화계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부울경 광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 심포지엄이 오늘 울산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유영준 전문위원은 철도와 영남알프스를 연계한 관광상품과 영남권을 연계한 크루즈 투어, 인근 해안을 연계한 등대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이영애 의원도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부산, 울산, 경주 연계 관광과 해안 레저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전국 최고의 자원봉사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체와 함께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을 실시하고 전국 최초로 대학생 자원봉사자 대회를 엽니다. 또 매달 자원봉사 릴레이 운동을 통한 기업 사회공헌 사업과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울산에서는 현재 전체 인구의 15.5%인 18만 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보적 시민노동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불법 파견 대책위원회가 휴일과 야간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장을 강제 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자동차가 야간이나 휴일에 농성장을 강제 철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며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기계노조 울산지부가 기능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울주군 청량면 용암분교 건물이 공개 매각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계약 기간이 끝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8차례나 건물을 비워달라고 했지만 플랜트 노조가 버티고 있어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플랜트 노조는 재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무단 점유를 계속하면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울주군 온산읍 고려해안에서 공장 증축 공사를 하던 목수 56살 이모 씨가 7.5m 높이의 천장에서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뒤 교차로 교통사고가 9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택시 공제조합이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6곳을 조사한 결과 설치하기 전 1년 동안은 2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설치 이후에는 1년간 사고가 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공제조합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울산시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 제10대 총장에 울산대학교 허정석 산학협력 부총장이 선임됐습니다. 허 신임 총장은 부산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지난 1986년 울산대 교수로 임용돼 학술정보원장과 기술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우협회는 오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1,000만 원 상당의 한우 양념 불고기 450kg을 울산시 푸드뱅크에 기탁했습니다. 푸드뱅크는 기탁받은 한우 불고기를 저소득층 450가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